몇 년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같은 세계 인류 부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화장실 가기, 물 마시기, 아니면 스마트폰 보기? 네, 모두 오답이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침구 정리. 그 말을 듣고 저도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침구 정리를 좀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몇 번 해보니까 하루를 좀 깔끔하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면서 그날 업무를 좀 더 의욕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긍정적 연쇄 효과를 불러오는 좋은 습관, 이렇게 어떤 일련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흔히 루틴이라고 하죠.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램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운동이나 이렇게 습관을 훈련할 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루틴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익숙한 과정을 따라 하다 보면 우리 뇌가 다음 단계를 거부감 없이 자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 아시죠? 개한테 밥을 주기 전에 이렇게 종을 울리면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이 개가 종소리만 들어도 군침을 흘리더라. 이런 유명한 실험이죠. 어려운 말로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 뇌가 어떤 루틴에 익숙해지면 다음 과정에 자동으로 집중하게 된다는 것,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무척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최근 가장 인기를 끄는 루틴은 아마 미라클 모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루틴을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20년 전에 크게 한번 유행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억하는 분도 계실 텐데 2003년 사이쇼 히로시라는 사람이 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지금의 미라클 모닝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것에 열광하는 것 같은데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라는 책에서 임다혜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컨트롤, 내가 내 인생과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실감. 이것이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더 자고 싶은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걸 몇 년 동안이나 해낸다? 그 자체로 내가 내 인생을 강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여기서 느껴지는 이 만족감과 뿌듯함은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모두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만족감이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건데요. 과거에 유행했던 아침형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흐지부지 된 이유는 아마 몇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찍 일어난다고 반드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인생이 정말로 바뀌려면 새벽 기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일찍 일어나서 생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실제로 사이쇼 히로시는 아침형 인간에서 고요한 새벽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또는 간단한 운동 또는 계획 세우기 같은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인생을 2배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할 엘로드 역시 미라클 모닝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아침 시간에 독서, 공부,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생산적인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것만 집중을 해봐야 발전은 없고 그냥 피곤하기만 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새벽 시간을 그야말로 미라클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아침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직 잠에서 덜 깬 우리 뇌가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나 독서에 집중을 하도록 정해진 과정을 거쳐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크게 기지개를 한번 켜고 이부자리를 개고, 그리고 물 한 컵에 영양제를 먹고, 강아지 밥하고 물을 챙겨주고, 또 이제 큰 컵에 커피를 내립니다. 이걸 들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은 후에 이제 의자와 모니터, 키보드가 똑바로 정렬이 되도록 이렇게 자세를 딱 고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를 한 모금 딱 마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키보드에 손이 올라가면서 원고를 보거나 이제 블로그를 쓰게 됩니다. 이게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반대로 커피가 없거나 이게 의자 정렬이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이렇게 저는 시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베스트셀러 작가들 중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글쓰기 루틴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상실의 시대를 쓴 무라카미 하루키인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20매씩 글쓰기 채우기, 그리고 하루 10km 달리기. 이 두 가지가 유명한 하루키의 글쓰기 루틴이죠.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루틴이 있었다는데 바로 타자기를 책꽂이에 올려놓는다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계속 서 있는 자세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는 글이 안 나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장 효과적인 루틴이란 남이 효과를 봤다고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아침형 인간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겠죠. 저녁형 인간, 점심형 인간, 또 아니면 주말형 인간, 이렇게 자기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찾아서 꾸준히 자기 개발 루틴을 지키는 게 우리 뇌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 또 이것이 어느 순간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랫동안 지속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무라카미 하루키만큼은 아니라도 뭐라도 하나는 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요즘에는 미라클 모닝 챌린지에 참여를 하려고 꽤 많은 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노력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시간을 더욱 알차게 집중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쉽게, 그리고 돈을 좀 덜 쓰면서 인생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나름의 루틴으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루틴으로 더욱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보면 좋겠네요.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콘텐츠를 읽다, 사람을 읽다, 이콘 TV.